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이렇게 그 저장 파일이 EXR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JPG랑은 좀 다르죠. 얘는 포토샵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토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리터칭을 해봐야 되니까. 자, 일단 요거를 다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파일이.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쓸데없는 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귀찮아서 다 한꺼번에 넣어 놓은 다음에 봅니다.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놔두긴 할 건데 쓸 일 별로 없어요. 디노이저,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했던 파일이죠. 에펙트 레저트, 이거는 디노이저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꺼주시고, 알파 이거 필요 없겠죠. 그냥 흰색이니까. 스페큘러는 필요하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디노이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디노이저랑 차이를 보면 크게 없어요. 노이즈를 많이 생기는 옵션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죠. 이런 경우엔 둘 중 하나 꺼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AA를 꺼줄게요. 그 다음에 글레어, 이거 필요하죠. 라이팅, 얘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놔둡시다. 메테리얼 랜덤 컬러라는 녀석인데 요건 나중에 그 요 부분들만 따로 뭔가 리터칭을 해야 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놔둡니다. 리플렉션 필요하고, 리프렉션 필요하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채널들이 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디노이저 부분에다가 다른 것들을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가져가 주시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디노이저로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온 문제가 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쵸? 이러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 우클릭 하셔서 여기서부터 스페큘러부터 갑시다. 스페큘러부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우클릭 하셔서 어, 레이어 복제가 있어요. 영어로 영문판에서는 더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플리케이트 레이어. 레이어 복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디노이저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요때 보내주실 때 사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다가 여기서는 지금 레이어에서 그냥 바꿀게요. 스페큘라. 나중에 막 이 채널이 너무 많아지면은 어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 옮겨진 거는 꺼주시고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키시면 되니까. 자, 얘도 레이어 복제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플리케이트 레이어 또는 레이어 복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AO라고 할게요. 그러면 AO 다 쓰기 귀찮으니까 문서는 여기서 디노이저로 보내줘라 이렇게 하면 되고 꺼주시고, 그 다음에 글레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더플리케이트 레이어로 하는데 글레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노이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에 채널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옵니다. 레이어 복제로 넘기면 얘는 레이어 복제로 라이팅 적어주고 똑같이 디노이저로 보내주고 꺼주시고 계속 이거 반복하시면 돼요. 요거는 레이어 복제, 이건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리플렉션 반사죠. 얘도 레이어 복제해서 디노이저로 바꿔주고, 한글로 반사 적으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영문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굴절, 셀프 일루미네이션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은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레이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알파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얘를 일단 꺼줄게요. 얘 알파는 뭘로 쓸 수 있냐면 여기서 뭐 개체 선택 도구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아니다, 이거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얘 선택이 지금 보시면은 32비트라고 나오죠. 여기 32비트라고 나오죠. 얘는 기본적으로 32비트면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게 안 먹어요. 근데 왜 32비트로 가져왔냐면 일단 이것들을 쭉 다 껐을 때 레이어 제로에서 보시면 제일 맨 밑에 있는 레이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조정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노출을 주실 때 노출 값을 많이 올려도 얘가 그 이런 부분에서 망가지는, 하얗게 타는 부분에서 망가지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인 상태에서 얘 디노이즈는 얘를 만약에 이미지 조정해서 바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 조정해서 모드를 바꿉니다. RGB에서 16비트 채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다 병합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 사실은 이거를 다 손을 본 다음에 병합을 하기 전에 가져와야 되고, 병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16비트로 해서 채널을 레이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6비트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동 선택 도구나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아까 24비트일 때랑 비교해 보시면은 노출에서 조금만 올려도 벌써 굉장히 많이 타버리죠. 조금만 올려도 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는 원본을 그대로 살려두고 만약에 부분 엄청나게 밝은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걔를 불러와서 그걸 노출해서 조정한 다음에 여기로 가져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24비트랑 8비트는 차이가 엄청나요. 자, 아무튼 16비트로 바꿨으니까 자, 알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놓을게요. 레이어를 복제를 해 놓고 얘는 자물쇠를 락을 걸어 놓는 게 좋겠는데, 한글판을 제가 많이 안 쓰는데 최근에 한글판을 쓰다 보니까 좀 저도 헷갈립니다. 예, 포토샵이.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알파 채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요거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요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페큘라는 맨 위로 올려주시고, 이거 먼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셀프 일루미네이션도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제일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굴절이랑 반사 스페큘라는 씁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도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제일 위로 올려주셔서 꺼주시고, AO도 마찬가지죠. 제일 위로 올려주셔서 꺼주시면 되고, 글레어는 쓸 거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반사, 굴절 반사 얘네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굴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레이어를 바꿔줘 보세요. 자,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스크린하고 소프트라이트를 써요. 근데 굴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스크린만 씁니다. 자, 스크린을 썼을 때, 굴절에서 스크린을 써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굴절이 들어간 유리 부분들이 전부 다 맑고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유리를 통과했는데 뒤가 더 밝아지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반사의 스크린을 넣으면서 해결이 됩니다. 자, 반사의 스크린을 한번 넣어 볼게요. 스크린을 넣어 주시면, 자, 여기도 밝아지죠. 밝아지는데 보시면은 유리 있는 부분도 밝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고 여기 위에 밝게 비치면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색함이 안 느껴지게 밝아집니다. 자, 요렇게 밝아지는데, 얘가 더 밝아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크린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하는 것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껐다 켰다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반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 부분들이 보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순서가.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마스크라는 걸 줍니다. 마스크라는 걸 줘서 먼저 얘를 끄고 반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조정을 해주냐? 이 마스크라는 녀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다가 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칠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색을 칠해 주냐? 블랙을 칠해 주면 이 레이어가 블랙이 칠해진 부분이 투명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어디에다 한번 칠해보는 게 좋을까? 네, 여기 한번 보죠. 보이나요? 반사가 빠지죠. 자, 근데 여기 불투명도를 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심하게 예, 되죠. 요거를 40이나 30% 정도로 해서 여러 번 칠하는 걸로 바꿔보시면 이걸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금속이니까 살짝씩만, 자, 이 부분도 살짝씩만 들어가게.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준 다음에 이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되면은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 흰색 사각형 모서리가 나옵니다. 요게 여기에 가서 있어야 돼요. 요걸 쓸 때는 여기에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보죠. 여기도 과도하게 반사가 들어간 부분들 살짝 빼주면서 입체감도 살려주고, 어두워야 될 부분 더 어둡게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금속 들어간 부분들 여기 또 눌러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굴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씌우셔서 여기서 마스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거 씌워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큘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스페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 스크린을 주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요걸 줬을 때 얘도 하나 더 복사해서, 뭐 이게 스페큘라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더 복사해서 스크린 말고 소프트라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소프트라이트를 한번 줘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소프트라이트는. 그래서 그 반사로 많이 해요. 반사로 조금 이렇게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주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넣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냥 빼버릴게요. 그럼 스페큘라 지금 스크린을 줬을 때 얘 한번 보죠. 차이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잘 보세요. 저 샹들리에나 이런 부분 보시면은,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은 보이나요? 지금 뭐 픽셀이 작아서 좀 그런데 살짝 하이라이트라든지 입체감이 더 사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스크린이 아니라 밝게 하기 뭐 이런 걸로 바꿔보면 좀 더 심해져. 색상 닫지 뭐 이런 걸 하면 좀 더 심해져요. 보이죠? 색상 닫지로 하면은 좀 더 하이라이트 맺히는 게 더 강렬하게 맺힙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미세하게 더 입체감을 많이 살려줘요. 네. 저는 일단 색상 닫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레어 같은 경우에 스크린을 주면 빛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글레어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둡게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소프트라이트를 적용을 해서 마스크를 주고 거기에서 브러쉬를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브러쉬로 블랙으로 툭툭툭 치면 돼요. 자,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레이어 상에서 안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지우개 가지고 지운 거는 다시 못 살리죠. 근데 요거를 브러쉬를 화이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준으로 해놓고 보면, 스크린에 아니라 표준으로 해놓고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돼 있죠. 이 지금 뒤에 레이어 복사 요 부분이 보이는 게 뭐냐면, 브러쉬 블랙으로 이렇게 툭툭 쳐놓은 거예요, 여기 마스크 부분을. 근데 이거를 제가 화이트로 바꿔가지고 툭툭 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오죠. 이렇게 다시 블랙으로 바꿔서 이렇게 치면 여기 이 부분이 빠집니다. 반사 부분이. 그래서 너무 얼룩덜룩하게 막 디테일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스크린으로 바꿀게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알파 채널은 매직 툴 가지고 딸 때 쓴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바꿔보면 뭘 바꾼 거야? 소프트 라이트로. 반사를 바꿨네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여기에서 소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바꿔보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는데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죽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씌워 가지고 잘 처리하면 되겠죠. 원래 원본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 별거 안 했는데, 그쵸? 라이팅 같은 경우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놓고 여기서 스크린을 주면 이런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밝아지죠. 요 정도는 여기서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터칭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룹 안에서 들어간 것들 간단하게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만 넣고 빼고 하면서 뭐 스크린 뭐 이런 걸로만 바꿔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채널만 가지고도.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내가 조금 뭘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FX 눌러서 이거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도 대비나 뭐 곡선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레벨 같은 것들. 그래서 레벨을 여기서 전체를 싹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레이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얘도 마스크가 따라 붙어요. 이 마스크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밝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은 브러쉬로 툭툭 쳐서 지워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기를 좀 올렸죠. 밝으면 안 될 부분들은 브러쉬로 툭툭 치시면 밝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는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그 정교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하는 거는 레이어 하나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이걸로 하는 거는 레이어 하나밖에 안 되고 별로 그 마스크를 사용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 복사를 해서 따로 떼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알파에서 이 유리 부분만 따로 떼내 봅시다. 너무 색상화 허용치가 너무. 자, 이렇게 해서 색상 허용치를 좀 줄였어요. 이렇게 해서 따로 여기를 잡았으면은 자, 요 레이어 복사 요 레이어로 가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J로 떼내 볼게요.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얘만 따로 떨어져 있죠. 예. 얘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왜 얘를 따로 떼냈냐? 자, 얘를 따로 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지금 밝아 보여서 여기만 따로 좀 줄여주려고 그래요. 그럼 컨트롤 M을 누르면 곡선이 나오는데 밝기를 이렇게 낮춰주면, 자, 이렇게 낮춰주면 이 유리 안에 진열되어 있는 게 밝기가 좀 낮아지면서 약간 좀 더 이제 현실감 있는 유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진열장 안에 너무 밝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로 떼내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따로 떼내서 하는 건 좋은 게 뭐냐?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여기서 또 떼내면 돼요. 다시 떼내면 되겠죠. 컨트롤 J는 여기에서 그 선택된 부분만큼을 복사해서 따로 레이어로 떼주는 겁니다. 컨트롤 Shift J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게 안 남아요. 요 떼낸 만큼의 공간이 그냥 비어버립니다. 원본에서. 그래서 컨트롤 J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리터치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뭐 소품, 화분 같은 것도 집어넣고 식물 같은 것도 넣고 사람도 좀 넣고 하면은 리터칭이 끝나겠죠.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 하면, 그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번 복사를 해요. 레이어 전체를 다. 자, 여기서 요만큼을 레이어를 리터칭 끝났다는, 리터칭한 레이어를 복사를 한번 해준 다음에 얘를 우클릭해서 레이어를 병합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단독으로 이렇게 생기면 얘를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약간 줍니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한 0.5, 뭐 0.5, 이 정도 살짝만 흐려줘요. 이건 왜 하는 거냐면 노이즈 진 부분들을 살짝 흐리게 했다가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선명 효과로 가셔서, 이게 한글이어서 제가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샤픈이었는데 더 선명하게인가? 네. 그래서 샤픈을 주시면 얘가 이렇게 선명하게 돼요. 한번 흐리게 했다가 샤픈을 주시면 얘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되는데 자, 가우시안 흐림 효과인 상태에서 이거를 필터를 선명 효과에서 더 선명하게 말고 고급 선명하게인가?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렌즈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이걸 제거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이나 노이즈 값들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미리 보기가 보이니까. 얘는 픽셀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 수준에서 이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켜졌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얘는 지금 가우시안을 주기 전이에요. 근데 약간 뿌연 느낌이 들죠. 근데 얘를 이렇게 켜주면 훨씬 선명해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살짝 불투명도를 줘서 또 안 켜졌나? 뭐가 잘못됐지? 다 켜졌는데 통과로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이런 상태에서 그룹을 불투명도를 가지고 그룹 밑에 있는 거하고 불투명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여기 표면이 너무 거칠게 보인다, 선명 효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거칠게 보인다, 그러면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씌워서 브러쉬 가지고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리터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요 마스크 쓰는 방법하고 요 효과 주는 거를 여기 레이어에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렌더링에서 채널 뽑아낸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라이트나 뭐 스크린, 뭐 멀티플라이 뭐 이런 거를 쓰셔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뭐 더 뭐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뭐 리터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면 글씨 이런 거는 뭐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얘를 멀티플라이로 바꾸면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좀 섞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질 위에 뭐가 있는 느낌을 섞이게 만들고 싶으면 멀티플라이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